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SK증권 윤혁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효친 여러분. 저는 SK증권에서 2차전지 산업 섹터를 담당하는 윤혁진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위원 반갑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팀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그죠? 옆자리에서 네, 짝꿍이었죠. 짝꿍이었는데, 연정 교수님도 오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스몰캡 팀장님이신가? 예. 스몰캡 팀장 하면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I, 에코프로, 첨보,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동박업체들 이렇게 커버를 했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들을 많이 커버를 하다가 네, 이제 2차전지 셀 업체들을 보시면은 네. 정유화학 담당 업체들이 LG화학을 주로 커버하다가 2차전지를 또 하죠. 그리고 또 IT 담당하셨던 분들이 디스플레이 담당하셨던 분들이 SDI를 커버하다가 SDI, 삼성 SDI를 또 셀 업체를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정유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또 이렇게 커버하고 그래서 정유와 IT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이제 저희 SK증권은 이제 요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요 1월 3일 리포트부터 제가 커버를 시작했고요. 아마 이제 SK온 요이도 분할 상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커버해서 셀 전부 다 커버하고 그다음에 소재도 제가 다 커버하는 뭐 이런 이제 명실공히한 2차전지 애널리스트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원래는 2차 전지를 하는 회사들이 원래는 본업이 이거였던 회사는 별로 없고 다른 걸로 돈을 벌다가 이쪽으로 그렇죠.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학 담당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디스플레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는 사실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성 SDI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관이었잖아요. 그쵸. CRT 만들던 회사. 네. CRT 만들다가 PDP, OLED하고 PDP하고 이러다가 OLED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주고 이렇게 지금의 현재는 또 2차전지 회사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이제 연구원님이 이제 하신 건 알겠고 데뷔하신 건 알겠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보고서를 볼까요? 보고서의 그 첫 화면을 보면은 여기 이제 미국 지도인데 미국 동부 쪽에 주로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되게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동부에 이렇게 미국의 자동 디트로이트부터 시작해서 미시간, 애틀랜타 이쪽 지역에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 옆에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셀 공장들을 짓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는 거고요. 계속 제가 강조할 것은 아마 계속 미국입니다. 왜 그런지도 추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월 3일에 자료를 썼는데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그래서 왜 이 자료를 썼냐 하면은 1월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모 규모와 시가총액이 그냥 역대 최대예요. 전부 다.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이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이제 효침님들이 다들 이제 아마 공모에 참여하실 텐데 일반 투자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될까? 그리고 이 자금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그럼 상장 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는 70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70조짜리가 지금 시총 2위 기업이 아시다시피 95조 정도의 하이닉스죠.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공모가 상단이면 3등이고 만약에 저는 이제 적정가 한 100조 정도를 보는데 100조까지 가면은 시총 2위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2위짜리 회사가 만약에 딱 하고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뭐 효성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패시브 펀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사야 되는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영향 상장 후 초기에 수급적인 영향이 되게 클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공모를 하는 게 바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공모가 상단 이제
오늘 내일 결정이 나겠네요. 공모가가 얼마가 될지. 근데 만약에 상단으로 결정 난다면 10조 원 정도가 LG에너지솔루션 계좌에 그냥 캐시로 딱 찍힙니다. 10조 원이. 네. 이 돈 갖고 뭐 할까요? 투자하겠죠. 음. 네, 그래서 장비 LG에너지솔루션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장비 업체들이 크게 네, 수익을 보고 이제 매출이 잡히고 수주가 늘어날 거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여기 첫 페이지에도 딱 적혀 있는데 빨간 글씨,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실 때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로 못하는데 행간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빨간 줄에 세 번째 줄에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로 LG 에너지 솔루션한 장비 업체 수혜 예상, 그리고 상장 후에는 요 화면 어디 나가고 있어요? 있는 죠 빨간 줄 세 빨간 줄 번째 세 번째 줄. 네, 예, 예. 이거요.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 업체 수혜 예상, 그리고 상장 후에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삼성 SDI 부각정마,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 수급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거다. 상장이 되고 나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보자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이제 연전연수님이 수급 영향이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만약에 100조로 상장하게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것을 사기 위해, 이건 뭐 일반 투자자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 하면은, 그리고 다른 데로 돈 빼서. 그렇죠. 다른 걸 팔고 이거 사야 되고, 특히 이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체 자기네들 펀드의 규모가 일정한데 여기서 큰 비중의 뭔가를 하나 사려면 당연히 팔고 사야겠죠. 그래서 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도하게 아마 상장 전까지 이게 조금 더 과도하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상장 후에는 오히려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이나 삼성 SDI가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정 같은 거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네. 언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일 결정되고. 수요 예측이 이제 11일, 12일 양일간 돼서 공모가가 결정이 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됩니다. 보면 그래서, 공모 개요는 시총은 70조 정도. 네, 상단이 공모가 희망 가격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예상 시가총액 60조 원에서 70조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 오늘 내일이고 청약은 18일, 19일. 그리고 상장은 1월 27일로 그럼 1월 27일이면 연휴 전날이네. 그런가요? 네. 연휴 전이네요. 연휴 전에. 네. 연휴 전에 이게 잘 해가지고 저는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뭔가 뭐 체한 뭐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고 수급이 좀 해소가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때쯤 해서 또 FMC 회의도 있지 등등 하면은 국내 시장이 뭔가 부담 요인이기도 한데다가 오스템 또 나왔지 뭐 등등 엄청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때는 항상 안 좋은 것들이 좀 몰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게 좀 여기 몰린 것 같아, 그죠? 네, 맞습니다. 역대 공모금 기준으로 해서 네, 최대 그래서 규모다. 이제 공모 예정 금액 보시면은 이제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12.8조 원을 시장에서 조달을 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이제 10조 원 정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고 구주 매출도 좀 있어요. LG화학 기존의 최대 주주. 이거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이었었잖아요. 그때 이게 물적 분할해서 100% 자회사가 됐고 거기서 이 100% 자회사가 지금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LG화학이 구주 매출 850만 주 하고 그다음 신주 모집해서 10조 원을 조달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네. 이번에 이제 공모 예정 금액이 상당 기준으로 12.8조 원인데 네. 요거 어디로 볼까요? 이거 편하게 제가 하세요. 할게요. 이걸로. 네, 이걸로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12.8조 원 상당 기준으로 조달을 하는데 과거에 역대 공모 최대 했었던 금액이 삼성생명 2010년도 4.9조 원입니다. 과거 역대 최대보다도 2배 훨씬 많네. 넘는 금액을 시장에서 조달하죠. 당연히 시장 자금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최근에 신규 공모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일반 투자자 균등 배분 50%를 하고 나머지 50%는 비례 배분을 하죠. 일반 청약자분들. 그리고 증권사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요 케이스가 카카오뱅크
공모 때부터였거든요. 요때 청약증거금이 58조 원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때보다 대출도 조금 어렵고 하지만은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60조 이상의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게 되면 경쟁률이 한 40대 1? 이 정도 러프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0대 1 정도? 네, 과거 이제 청약증거금 뭐 요 정도 수준에 지금 나올 거고 그 정도 고려를 하셔서 네, 청약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4대 1 정도? 얼마라고요? 40대 1 정도, 네, 40대 1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 몰릴 수 있는 규모가 한 60조 정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40조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안 그래도 세뱃돈 주려고 돈 찾는 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수급량이. 네. 세뱃돈 주려고 그건 아니겠지만, 설 전후로는 항상 그 주식시장에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잖아요. 다행히 이제 청약이 19일이니까 19일이니까. 네, 세뱃돈 주시기 전에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하고 나서 필요한 돈은 찾으시면. 아니, 오늘도 제가 마침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 그 장모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이게 되게 또 놀랐던 게 여의도역 전철역 혹시 네. 사용해 보셨어요, 최근에? 최근에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한 20m 넘게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경사가 되게 높게. 거기에 한쪽 면이 쫙 KB증권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 KB증권 통해서 청약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청약이 증권사 입장도 되게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광고까지 할 정도로 되게 핫 이슈라는 거죠. 네. 핫 이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네. 좀 설명해 주시면. 네, 펀더멘탈은 요 다음에 네. 조금 말씀을 다음에 네, 네, 서론이 순서대로. 조금 너무 네. 길긴 했는데 LG전은 이제 상장 후에 수급을 네, 분석을 수급이 하신 거구나. 어마무시합니다. 일단은 LG솔루션 이제 최대 주주 LG화학의 지분율이 81.8%예요. 네. 되게 높죠. 음. 그다음에 우리 사주 3.6%까지 합치면은 85.5%의 물량이 보호예수로 묶입니다. 그럼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4.5%밖에 안 되죠. 네. 네. 일단 저 85.5는 팔 수가 없구나. 어차피. 그렇죠. 네, 보호예수로 최소 6개월 동안은 팔질 못합니다. 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이런 약간 패시브적인 자금의 성격. 패시브니까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무조건 사야 되죠. 상장을 하면은.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LG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해야 되는 수급이 2차 전지 ETF가 국내에 큰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해 주신 거구나. 네, 화면 보이실지 네, 모르겠지만은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국내 ETF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1.3조 정도, 그 다음에 타이거 2차 전지가 1.3조, 타이거 KLX 2차 전지 K놀드 5천억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3조 원 정도의 2차 전지 LG화학이 들어가 있는 ETF가 3조 원 정도 있는데, 네. 여기에 현재 LG화학이 약 4,400억 정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은 이 ETF들은 당연히 LG화학을 편출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을 편입을 하겠죠. 네. 근데 이게 딱 상장하는 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매매를 스위칭 매매를 하거든요. 리밸런시 매매라고 하는데 요게 상장하고 바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정기 편입일이 FN 가이드 2차 전지, 요 코덱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FN 가이드 2차 전지 지수를 따르는데 5월 11월 말 마지막 영업일 날 종목이 선정돼서 변경이 됩니다. 그럼 너무 멀었잖아요, 아직. 너무 먼 거 벌써부터 걱정을 하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지금 2차 전지 테마의 ETF인데 LG 100조짜리 LG에너지 70조짜리 LG에너지 솔루션이 없다. 이것도 안고 없는 찐빵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ETF를 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 날에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먼저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기 편입일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조기 편입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ETF도 아마도 조기 편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FN 가이드랑 통화도 해봤을 땐 자기네들 정기 편입밖에 없다, 특례 편입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운용사의 입장, 이 운용을 하는 뭐 코덱스를 운영하는 삼성자산이나 타이거를 운영하는
미래에셋 자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도 이제 정기 편입을 그러니까 조기 편입을 갖다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이거를 언젠가는 팔아야 되고 언젠가 사야 되는데 네. 언제 사느냐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ETF 수급이 꽤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나올 수 있는 게 15% 정도 된다고 했고 네, 대충 상장 넉넉하게 당일 요것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15% 14.5%만 유통 가능한 유통 가능한 물량이에요. 근데 물량인데? 그 중에서 공모에 참여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락업을 보호예수를 걸기도 걸다 락업을 하니까.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첫날 그 음,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아마 10% 10% 정도 내외밖에 그러면 안 될 것 70조 같습니다. 잡고 7천억 정도 되는 건데 7천억? 10%는 10%면 7조죠. 7조. 네. 7조 정도 되는 작지는 건데.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작진 않네요. 그럼 아까 5천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ETF에서는? 그렇죠. 저거 사도? 그렇죠. ETF에는 많이 사도 4천억. 7조? 만약에 LG화학의 지금 비중이 1대1로 치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4천억 정도가 매수해야 되는 오케이. 수요인 거죠. ETF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이제 조기 편입이 될 경우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조건은 유동 그 비율이 10% 이상이 넘어야지 조기 편입 요건에 들어가요. 시총도 커야 되고.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5%가 유통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3월 10일 종가에 편입이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요때 와장창 되든지 일반인데 요즘은 이제 인덱스 펀드들이 그 전에 미리들 많이 사요. 네, 그래서 그 전부터도 계속 매수수요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되는 게 무슨 효과냐 보시면은 이제 뭐 효성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만은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삼는 이런 펀드들이 많이 있죠. 야, 근데 이거를 보니까 또 이게 보이네요. 네. 액티브 펀드가 세상에. 이게 나는 딴 게 안 보이고 액티브 펀드가 보인다. 저도 이걸 딱 계산하고 와, 게 깜짝 놀랐다. 저도 운용사에 있었을 때 매일매일 봤을 때 야, 우리 액티브 펀드 잔고 65조, 60조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15조요? 지금 15조로 줄었어요. 와, 다 줄었구나. 네, 어마무시하게 줄었어요. 네. 인덱스 펀드는 지금 27조로 늘었고 그렇죠. 네. 액티브 펀드는 15조구나. 네. 진짜 15조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예전에 뭐 주식 뭐 10조 하던 뭐 이런 운용사들도 있는데 이제 다 없는 거죠. 네. 조단위 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 없는 거네. 네. 15조. 충격적입니다. 네, 아무튼 네.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사실은 이거는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거잖아요. 네. 인덱스 펀드 매니저는 또 따로 있고 맞습니다. 그쪽은 네. 따로 시장이니까 액티브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가 15조다. 네. 네, 어쨌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시총은 100조입니다. 그래서 100조로 만약에 이제 상장해서 100조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코스피 시총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2,3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4.2% 정도 코스피 지수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단순하게 시총만 보면은 한 5% 정도 비중이 돼요. 그럼 이제 인덱스 펀드가 27조인데 인덱스 펀드에 2.7조. 거의 꽤 많은 펀드들이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 지수로 삼아서 이걸 그냥 거의 그대로 카피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인덱스 펀드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1조 원 정도. 네. 1조 원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게 그래도 한 그렇죠. 뭐 1조 이상은 최소한 될 것 같아요. 1.5조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최근에 이제 IPO 했었을 때 상장 후 한 달 동안 연기금에서 매일 샀습니다. 연기금도 사야 된다. 네. 연금에 이제 고유 계정에서도 이제 주식을 하는데 이제 고유 계정에서도 거의 매일 삽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이거 IPO 할 때 원하는 물량만큼 못 받아요. 내가 이제 만약에 나의 벤치마크 지수에 LG에너지솔루션이 내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꼭 사야 되는 물량이 100인데 네. 100만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못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신청을 해도 그만큼 못 받는다. 절대 못 받죠. 경쟁률이
뭐 공모 때 보시잖아요. 뭐 2000대 1, 뭐 200대 1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뭐 내 펀드에 5%를 갖다 LG 에너지솔루션을 채고 싶은데 받는 거는 아마 IPO 때 받는 거는 뭐 0.5%. 택도 없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 때 계속 매일 샀죠. 요 수요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사야 되는 애들이 많다. 네, 예. 파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팔고 나오고 그런 사람도 그렇죠. 있잖아. 네, 상장 그 공모주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모주 받은 우리가 이제 IPO 참여하실 때 구주주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 첫날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많고 구주들 결국 구주들은 엄청나게 싸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게 얼마나 있느냐가 이 공모 초반에 수익률을 되게 크게 좌우하는데 이건 이제 구주주들이 없고 다들 공모가 상단 뭐 하단 요 가격에 공모 내일 결정날 공모가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매수 그 수급 말고는 없는 거죠. 매도 수요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면은 팀장님이 원래 담당이 IPO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IPO 그러니까 팀에서 예. 하셨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그냥 오랜 경험상 흥행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IPO 흥행은요. 거의 그거는 가능성이 잘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높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락업을 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안 거시는 안 거는 분들, 그러니까 매니저들 매니저들도 본다고 하니까. 네. 매니저들 보신다면 이게 쉽지 않은 게 뭐 원래는 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한 주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살 거니까. 무조건 먹고 들어갈 거고 그렇죠. 어차피 살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락업을 걸면은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락업을 근데 락업을 걸면은 이제 IPO 주관사에서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주니까요. 그래서 락업을 길게 거는 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맞죠. 근데 요거는 조금 케이스가 조금 약간은 조금 다른 게 유동 물량이 10%가 넘어야지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관사가 보유의 수가 없는 쪽에도 배정을 갖다 조금 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 어디서도 나오는데 아주 좀 새로운 얘기구나. 외국인 원래 이제 보통 락업을 많이 하는 데들을 우선 주고 하는데 네. 유통 물량이 10%가 안 되면 또 상장이 안 된다. 상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코스피 그 200에 조기 편입이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락업이 없잖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배정 비중을 좀 더 높일 거다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요. 이건 진짜 복잡하구나. 되게 머리를 잘 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근데 있군요. 어쨌건 간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차피 편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든 최대한 많이 받는 게 공모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뭐 제 생각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좀 더 나가볼까요? 얘기를. 그러면 100조를 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아니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외국인들 또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외국인 일단은 해외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게 FTSE 지수와 MSCI 지수입니다. 그래서 MSCI 지수의 조기 편입 조건이 그 상장 시총이 6조 원 이상이 넘고 그다음에 유통 시총이 3조 원 이상이면 조기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LG에너지솔루션도 지수에 이제 무난히 편입이 될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FTSE 같은 경우는 한국 관련 추정 자금이 약 2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상장 후 5거래일 후 종가에 편입이 됐고요. MSCI는 추정 자금이 5, 60조 원이 되는데 상장 후 10거래일 후 종가에 편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제일 빠르네요, 그러면. 그렇죠. 요 두 개의 어마무시한 자금이 지금 상장 후에 계속 사겠죠. 그래서 상장 후에 10거래일까지는 엄청난 매수 우위의 자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펀더멘털 쪽으로 보면 얘는 왜 이렇게 100조까지 너는 보냐? 왜 70조 원이나 공모가를 받아야 되냐?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갖다가 계속 펼치고 그래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산 및 제조된 제품에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 바이 아메리칸 액트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음. 현재는 조달 시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제품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자동차 원가의 40% 음.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해줘. 그래야지 완성차 입장에서는 야 우리 세제 혜택 받아야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해라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거. 근데 이 배터리를 아시다시피 가장 잘 많이 만드는 회사가 CATL이죠, 중국에. 그럼 CATL 보고 오라고 할까요? 갈 수는 안 없죠. 가죠. 중국 회사가 미국 가서 공장 지을 수는 없죠. CATL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죠, 네. 안녕. 네, 그리고 근데 한국은 오케이 우리가 갈게. 한국의 그런 이제 산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서 이걸 받아야 되는 게 더 크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가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시다시피 요거는 짧게 조금 하면은- 짧게 할게요. 네, 아, 네. 알아서 잘.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첫 페이지에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C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가 이제 미시간에 미시간. 5기가짜리가 있는데 이게 25기가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요건 또 오하이오에 이제 올해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오하이오, 내년에 그다음에 테네시 40기가 40기가 그리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합작법인 여기 40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자체 배터리 공장 또 60에서 70기가 매년 40기가씩 계속 지어요. 2025년도까지.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바이오 아메리칸 엑스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가죠. 삼성 SDI도 갈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급망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거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렇죠. 더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평균적으로 1달러밖에 안 되는 MCU가 없어서 막 7천만 원, 막 1억짜리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말도 안 되죠. 1달러면 1,000원인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배터리는 보시면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할 때 수산 아이템 83%다 중국에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양극화 물질의 전당인 전구체도 91%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렇군요. 다 메탈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에 야 우리 안 팔래. 전기차 차 못 만드는 거예요. 전기차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가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다 전기차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중국이 메탈을 안 판다라고 해봐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일단 배터리가 미국에 가는데 아마 미국에서 이런 소재들 다 조달하는 서플라이 체인 이런 밸류 체인들이 완성이 나중에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들은 좀 계속 낮출 것 같고 첫 번째가 바이오 아메리카고 두 번째가 공급망.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있나요? 아니 두 번째. 두 번째까지.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두 가지가 중요한 중요한가?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가고 있고 미국을 갈 때 한국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고 네 그리고 작년도에도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좀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유럽에 폴란드에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큰 공장을 지었고 중국에도 공장을 짓고 네. 근데 장비 업체들 작년도 실적 아마 찾아보시면은 실적들이 별로예요. 막 적자나고 아니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중국에도 은근히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CATL이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다 거의 다 중국 장비 업체들 썼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에다 배터리 공장을 질 때는 중국 장비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이쪽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에다 배터리 공장을 질 때 중국 업체들이 좀 들어갔어요. 꽤.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질 때 중국 장비 업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다른 시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 중국과 유럽에 투자했었던 것과 한국 장비 업체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는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리고 미국이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엄청나게 계속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 지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신주 모집 공모가 10조 원 정도가 아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돈이 다 이제 투자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깐만요. 네, 네. 요거를 너무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말씀하시면 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요번에 증권신고소에
운영자금 한 1.6조, 1.6조. 하단 기준으로 8.6조 조달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래서 2조 원 내외의 운전약 쓰고 나머지는 다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투자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하이오 공장이 올해 초부터 가동이 됩니다. 23억 달러가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GM과 반반의 법인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넣고 GM이 1조 투자하고 나머지 차입해서 이렇게 23억 달러를 갖다 40기가 만드는 공장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테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공장은 5기가밖에 안 돼요. 5기가. 아, 잠깐만요. 지금 현재가 5기가고. 근데 2025년도에는 210억까지 늘어날 거예요. 아, 그럼 210이면. 200기가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투자네요. 많이 투자가 지금 미국에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큰, 그러니까 제가 요 소제목도 대투자자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원래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럼요. 이제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이게 현실화 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게 주가에는 또 어느 게 얼마나 반영됐을까. 그런 것도 그렇죠. 고민이 되긴 네. 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소재 업체들 막 2023년도, 2024년도 실적을 땡겨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시총도 어떻게 보면 2024, 5년도에 그러한 이제 기대감까지 땡겨와서 반영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야 저렇게까지 땡겨오는데 이거에 대한 가능성. 가시성. 결과적으로 그렇죠. 가시성을 디스카운트하는 거죠. 가시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디스카운트 크게 할일 해주고. 많이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 디스카운트들이 계속 변한다. 음. 그게는 이제 점점 지금 저는 이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액트와 공급망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런 가시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 세일을 안 해줘도 된다. 네, 그렇죠. 그런 백화점으로 상황이 따지면 제가.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알겠고, 그런데 어쨌든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는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네, 예, 그렇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네. 중요한 게 그래서- 실적 추정이네요. 네. 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도에 한 18조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전기차 배터리 매출 비중이 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회사도 말하고,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도 얘기하는 게 배터리의 적정 마진은 하이 싱글, 높은 한 자릿수 정도를 적정. 왜냐하면은 자동차 부품들 마진 되게 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0% 이상은 절대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도 이 정도는 적당하지 않느냐 서로 이제 약간 합의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엄청난 캐파가 늘어나는데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데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높은 한 자릿수의 수렴을 하지 않을까 이익률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우리가 실적 추정치 중에서 OPM을 보면 영업이익률을 보면 네, 예. 분기별로 보니까 플러스를 기록한 데가 2020년 2분기부터 기록했고 네, 요 이제 충당금이 4분기랑 네, 예. 올해 작년이 됐죠. 작년 3분기에 네, 예.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났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충당금 이슈겠죠. 그렇죠. GM 볼트 충당금이랑 뭐 코나 이슈 뭐 이러한 이제 충당금들 대규모 이제 비용의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과의 그 소송에 따른 1조 원 또 들어왔었잖아요. 일회성 그렇죠. 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증권신고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이익 비용을 제외하고 작년도의 영업이익률은 5.9%. 5.9%. 네, 이 정도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21년 기준으로 21년도입니다. 네. 2022년 기준으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6.7%를 추정을 네. 해놓으셨네요. 네. 그 매출액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걸로 보신 거고. 네. 음. 이런 이제 생산력 캐파 증가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럽 폴란드 공장도 이제 가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량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고 전기차 판매가 계속 고속 성장을 하면서 잘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업체들의 증설이 계속 계획대로 잘 되느냐. 계획대로 증설이 잘 되느냐도 있고 사실은 증설이 사실은 지금 이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5기가짜리가 240기가 까지 한 대략 한 3년의 내지로 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될까? 그 와중에
많은 이제 뭐 폴란드 제2의 폴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시는구나. 예, 예. 그죠? 폴란드에서 결국은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폴란드 프로츠와프에 70기가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네. 노스볼트라는 이제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가 폭스바겐이랑 해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이 회사는 배터리를 생산했었던 회사도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새로 회사를 쉽지 않을 지어서 거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항상 얘기하는 게 테슬라도 대량 생산에 처음에 들어갈 때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 앨런 머스크조차도. 그래서 이게 저희들 업체 미팅 하다 보면은 제조업체 미팅 하면 100개 생산할 때, 10,000개 생산할 때, 이렇게 생산할 때 정말 너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노스볼트가 고생을 하지 않을까. LG 에너지솔루션도 폴란드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 그럼 폴란드에서 고생한 거를 거울 삼아 네. 미국에서는 잘할까요? 아니면 미국에서도 고생을 할까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폴란드에서 고생했던 이유가 인력 그분이라고 생각하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네. 폴란드 사람들이 뭐 일을 잘 못한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건데, 너 쉽게 말하면 잘 못한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익숙할까? 제 네. 기억에 한국 타이어가 미국 공장 해놓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도 나고, 테네시에다가 공장 지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리스크도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네. 이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단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야 될 길은 진짜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넘어야 될 산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뭐 이렇게 일단은 뭐 매출의 전망은 뭐 당연히 맞을 것 같고 이익률이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도 큰 탈 없이 네. 잘 나오기를. 가장 이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율. 수율. 네, 수율을 얼마나 잘 잡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죠. 네, 최근에 이제 메탈 가격 제 뒤에 자료에도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탄산 리튬 가격 막 최근 1년 동안 한 7, 8배가 올랐어요. 7, 80%가 아니라 7, 8배가 올랐어요. 예. 그만큼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의 이제 대부분 수주가 이 원재료 가격을 배터리 가격에 연동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적자로 이런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영향은 좀 있죠. 있겠죠. 원가가 오르니까.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게 과연 이제 내년도 그래서 내년도 실적 그 마진 개선을 그렇게 세게 안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재료 가격 인상 마진 압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익률 개선은 조금 작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렇게 상장하는 회사인데 내년도 마진 나빠져요.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죠. 네. 당연히 더 열심히 하잖아요. 네. 당연히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시험 잘 본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떤 네, 진도를 조금 더 내용이 나갈까요? 그래서 네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전지 산업을 보실 때 저는 항상 세미나 가서 요 세 가지 팩트를 꼭 말씀드린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말씀드린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 네. 그리고 전기차당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고 있죠. 멀리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40kWh 배터리 놓다가 지금은 60kWh 배터리 놓고 나중에 전기차도 많이 팔리는데 네. 전기차당 배터리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이유예요. 둘 다 커진다는 거죠. 네, 둘 다. 이중세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중국 애들이 못 들어가고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 소재를 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소재 업체들이나 한국 장비 업체들이 이렇게 선호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거듭 업체들 강조를 해주시고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만약에 근데 미중이 엄청 친해져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CATL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요. 네네. 네, 그런다면은 이건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빠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내내 가장 뭐 그 셀업체들을 갖다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들게 했었던 짓눌렀던. 네, 셀 회사들의 분할 이슈죠. 근데 지금 어쨌건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해서 들어오잖아요. 퓨어 셀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처음으로. 네, 그러면은 작년 같이만 해도 야 셀 업체 분할 때문에 나 사기 싫어. 나 그냥 소재만 할래.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빠져야 되겠죠. 소재 업체들. 근데 소재 업체들이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는 뭐 이런
그런 그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사실 세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많아지면서 네.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거는 어차피 소재 업체한테는 누가 그렇죠. 하든 좋은 거지 소재 네. 업체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거 아니었어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리콜 이런 이슈도 리콜도 있는데 있었고 그리고 갑이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라인을 자체 라인을 까는 거는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백하게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까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자기네들 직접 해보고 어젠가 그젠가 기사도 하나 났어요. 삼성이 자체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라인도 깔고 부품 라인을 까는데 이걸 왜 하냐. 적잖하지만은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자기네들밖에 배터리 못 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절대로 낼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유에 날 수밖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든 완성차 업체들 다 넣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유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원가 구조를 알고 제품을 개발할 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배터리 라인을 깐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확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심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압박용이죠. 네. 물론 본인들은 진심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수익을 못 냅니다. 네.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윤혁신 팀장님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올해는 여기 이제 제가 중국을 안 넣어놨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재작년에 한 120만 대 나왔어요. 120만 대. 재작년에 작년에 300만 대가 팔렸어요. 2020년에 120만 대, 작년에는 300만 대. 엄청나게 증가 이제 2배 이상으로 커졌죠. 그래서 요런 이제 메탈 가격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났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2019년도 그다음에 120만 대, 2019년도 120만 대 아까 말씀드린 20년도에 120만 대, 19년도도 120만 대였었어요. 2년 동안 정체였어요. 19, 20년도에. 그랬다 21년도에 갑자기 거의 3배 가까이 확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소재단이 캐파가 안 따라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쇼티지가 나서 이런 이제 소재들이 가격이 다 급등을 했죠. 근데 올해 내년에 조금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중국이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을 30%를 컷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 안 주면은 내년도 중국 전기차 판매량 어떨까요? 안 줘도 된다고 판단한 거면은 그래도 잘 팔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아닌가? 과거에 이제 태양광 산업에서도 보조금을 안 줬을 때 태양광 시장이 거의 30%가 확 줄어버렸거든요. 고성장하다가. 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좀 중국 거다. 전기차 내년도라는 건 판매량이- 여기서 내년은 2022년인가요? 그렇죠. 올해가 2022년이죠. 2023년? 네, 내년 2023년도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 거다. 줄 거다. 네, 성장하지 못할 거다. 저는 성장하지 못할 생각하고 거다.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죠. 작년도에 유럽 엄청 성장했는데 미국은 아직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도 2021년도에 55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이게 이제 100만 대, 200만 대로 가겠죠. 여기에 배터리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을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성장의 축이 중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그렇죠. 미국에서 성장의 수혜를 우리나라 업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게. 제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투자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그러겠죠. 내년에. CATL이 중국 매출 비중이 75%. 근데 그러면은 미국은 보조금 어떻게 돼요? 미국도 보조금을 갖다 지금 이제 그 바이든 BBB 그렇죠. 예. 관련해 가지고 법안 통과하고 뭐 이런 진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미국도?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사면은 $7,500 보조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데 통과가 되면은 이제 미국 노동자가 만들면 여기에 또 그 얼마죠? 5,000불 또 애드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서 총 뭐 12,000불까지도 7,500불에서 그렇죠 12,000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보조금 정책이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보조금이 아직은 강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왜 그거 보조금을 안 주는 거죠?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게 제 생각에는 300만 대나 팔렸기 때문에 작년도에 너무 성장이 잘 나와서 이 정도면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과점이잖아요. 테슬라 빼놓고는 없어요. 중국에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다 중국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음. 이건 보조금 안 해도 어차피 우리 안에서 할 자국 거니까 중국 업체들이 문제 없다. 먹을 거니까 괜찮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배터리도 화이트리스트 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업체들만 배터리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다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자동차 배터리 철수까지 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젠 중국이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먹은 시장이다. 해외 업체들 못 들어봤자 게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미국의 이제 성장의 축이 달라진다라는 네. 데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주가 흐름이군요. 네, 작년도에 LNF랑 에코프로비엠이 3배가 올랐어요. 3배. 재작년에도 많이 올랐죠. 네. 재작년에도 3배가 올랐어요. 근데 올해는 그거만큼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3배만큼 또 오르면 좀 근데 그렇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올랐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게 아까 이런 말씀드렸었던 계속 이런 큰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주가의 등락은 있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다 이런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CATL을 조금 짚고 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수 매출 비중이 75%.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작년도에 매출이 1,128억 위안이에요.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21조 정도 됩니다. 21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액이 18조. 매출액이 한 15% 정도 더 크고요. 작년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이익률이 12.5%입니다.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 작년에 5.9% 정도로 예상한다고 두 배네요. 했죠. 2배 넘죠. 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왜 이익률이 높을까? 첫 보조금? 번째, 그렇죠. 배터리 보조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익률이 되게 높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 내수에서만 주로 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그 업스트림 투자라 그래서 메탈부터 시작해서 뭐 리튬 광산, 뭐 광산 투자 앞쪽 투자 되게 많이 했어요. CATL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사실 경쟁이 있는 보조금만 거고요.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투자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더 주는 게 맞긴 그럼요. 맞네요. 경쟁력이 높은 회사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잘 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LFP 소재, 양극재 소재도 직접 해서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LFP 배터리 시장. CATL과 BYD가 중국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어요. 거의 한 8, 9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NCM 3원계 배터리도 CATL이 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3원계밖에 못 하잖아요. 네, LFP는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뭐 2023년도 말에 이제 ESS에 채택할 거다. 이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차이가 두 회사가 날 수밖에 없죠. 원래는 LFP는 무시했었는데. 네, 옛날에는 이게 진짜. 되게 달라진 이슈 딱 요 LFP가 완전히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바뀐 포인트가 테슬라가 그러니까. 모델 3에서 셀투팩 공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배터리를 만들면 이렇게 배터리 팩을 갖다가 쫙쫙쫙쫙 쌓아서 요만한 박스에다 넣어서 모듈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모듈을 갖다가 차에다가 쫙쫙쫙 넣어서 전체적으로 패키징해서 크게 만드는데 요 중간에 박스를 만드는 모듈 공정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3를 보면은 커다란 이제 패키징 안에 원통형 전지가 쭈르르르르르 7,000개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모듈단이 빠지고 이렇게 배터리 셀을 꽂으니까 데드 스페이스가 생각보다 없어져요. 이게 왜냐면 박스 이만하게 규격화된 걸 하다 보면 이만큼의 빈 공간 생기고 이런 공간에 다 배터리를 셀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빈 공간에다 이렇게 많이 꽂으니까 NCM 배터리 대비해서 용량이 7% 감소해서 주행거리가 10%만 감소하는데요. 대신에 원가는 30%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요 숫자만 보면 야 이거 그냥 다 LFP로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이 테슬라가 들 정도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공개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현대차, 폭스바겐 우리도 LFP 할게. 이게 되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게 언제 있었던 거지? 셀토팩 이 얘기가 나오고 한 게 작년도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닌데 그래서 보시면은 LFP의 비중 전망 네. NCM과 LFP에서
지금 이제 현재 중국에서만 다 LFP 쓰죠. 그래서 근데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 작년도 600만 대 중에 300만 대가 중국이니까 절반이 절반이네. 중국이니까요. 그럼 이제 딱 절반 20% 중에 정도인 절반이니까 거죠. 20%가 네, 저 LFP인데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계속 줄어요 비중이. 왜냐하면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은 다 이제 3원기를 쓰고 있고. 근데 2024년도에 팍 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대차나 폭스바겐들이 우리도 LFP 차 내놓을 거다. 그게 반영되는 게 지금 이제 개발을 해서 내놓는 게 이제 지금 쓰겠다고 하면 이게 2024, 5년도에 모델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LFP 비중이 확 뛴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30%에서 40% 정도 LFP하고 나머지 이제 3원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그리고 경쟁사라고 네. 할 수 있는 CATL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이게 한데.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제 아직 이제 목표 주가를 안 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목표 주가 낸 리포트를 또 발간을 할 텐데 네.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의 피어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회사 다른 다 방법이 마땅치가 않네요. 전기차 매출 비중이 비슷하고요. 매출 비중이 둘 다 이제 자동차 배터리를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역적인 차이는 있죠. 중국과 한국. 얘는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은 또 못 들어가고 이런 이제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멀티플 조정에 따른 거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로 줘야 될까가 가장 궁금한데 네. 그래서 EV EBITDA 기준으로 작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가 상단이 시총 70조를 적용을 하면은 EV EBITDA는 작년도 실적 기준 31배고요. EV EBITDA 기준으로요? 네, 예. 그리고 100조의 시총이 된다라고 하면은 42배. 43배입니다. 근데 EV EBITDA 40배면은 진짜 만만치 않은데, 그죠? 그렇죠. 40년 동안 현금을 벌어야지 이걸 갖다가 채울 수 있는 돈이니까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CATL이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EV EBITDA 지금 이제 80배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아주 러프하게, 진짜 정말 러프하게, 야, 솔직히 CATL의 절반은 받아야 되지 않냐. 네. 그래도 100억이다. 아니, 100조다. 네. 절반만 줘도. 네. 해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외 투자자들은 이제 CATL의 그 접근성이 CATL이 이제 선진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게 중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국 주식처럼 이렇게 막 살 수가 없잖아요. 해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 QPI인가요? 그 QP. 예, QP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투자가 우리 한국 그 통신주들 그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듯이 중국 주식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국민들의 또 이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주는 것도 꽤 많아서 마오타이주 엄청나게 밸류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정한가 이건 의심이 또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CATL만큼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어렵습니다. 네. 야, 근데 최소 절반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EV EBITDA가 80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회사들이 EV EBITDA가 10배 정도만 돼도 비싼 거 아닌가? 그럼요. 10배 비싸죠. 정도는 네, 또 비싼 거예요. 비싸죠. 네. 10배만 돼도 글쎄 뭐 다른 회사들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10배만 해도 되게 비싸고 보통 한 5배, 6배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지금 에너지 솔루션은 40배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좀 윤학진 팀장이 계시니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너무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요거는 뭐 혹시 좀 부담스러우면 편집을 하더라도 뭐 개별 종목 관련돼서 커버하시는 종목에 대한 뭐 전망 이런 거 좀 예. 그래서 해주실 수 제가 있을까요? 보는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10조 원에 가까운 공모 금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좌로 들어온다. 이거 다 투자란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벌어질 투자는 과거의 투자 지역과는 다르다. 미국에는 한국
그 장비 업체에서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장비 업체들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장비 업체. 네, 그리고 자료에도 똑같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잘하는 장비 업체. 예. 소재가 아니고 장비요. 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상장 전까지는 장비 업체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상장하기 전에는 타임라인은 근데 뭐 계속 그렇게 증량적으로 따질 필요는 그렇지만 없는데 어쨌든 제가 네. 말씀드린 이렇게 캐파가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과는 좀 다른 이러한 이제 큰 그림이 펼쳐질 것 같아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 많이 했고 여기에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TSI랑 CIS 네, 이런 이제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계속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SDI나 SK온도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장비 업체를 공급하는 업체들 네, 많이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이게 세일 있고 네, 예. 지금 보면은 이거 저희 이렇게 할까요? 세일 있고 그리고 장비 있고 소재 있고 한데 네. 뭐 세 개 중에 굳이 고르라면 지금은 장비가 더 월등하게 나은 더 좋은 시점이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를 이제 1월 말에 상장하고 나면은 장비 업체들 시총들이 그렇게 안 커요. 뭐 2천억, 3천억. 작은 회사들 아니에요? 네, 지금? 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이렇게 잣대를 놓고 볼 수는 없고 소재들은 뭐 에코프로빈 10조 구조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만 또 따로 봐야 되는데 이 소재 업체들도 지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전에 너무 수급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악재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부터 또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 오고 나면. 시점이 네, LG 에너지 상장 후에는 이제 소재 업체들도 야 얘네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이제 100조 시총 기준으로 EV/EBITDA 43배인데 삼성 SDI는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20배예요. EV/EBITDA 20배 물론 큰 숫자긴 하지만 그쵸. 너무 상대적으로 또 네, 싸 네.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긍정적인 얘기했으니까 약간 리스크 측면에서도 보면은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뭐 그 연준의 태도가 너무나도 급변해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거는 좋은데 어차피 먼 미래에 대해서 땡겨오는 거고 특히나 EV/EBITDA 기준으로 뭐 40배는 분명히 챌린지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순환 출자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 게 CATL이 80배로 계속 머물러 있어 주냐도 이제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어떤 뭔가 불안 심리도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MJ 손님께서 LNF 계속 투자해도 되냐 이 질문은 약간은 뭔가 이래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별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어렵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까지는 이제 LG 에너지솔 상장을 앞두고 이제 펀드들에서 이거 팔고 저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수급이 영향으로 너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안 악재들이 지금 이제 안 나와 좋았다. 있거든요. 정작 이제 LG 에너지솔이 상장하고 나면은 오히려 저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MJ 손님이 보셨던 LNF의 이런 이제 장기적인 성장 그림 이렇게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양극재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 거기서 또 이제 NCMA 잘하고 있는 LNF의 경쟁력 이걸 보셨을 때 이거는 전혀 훼손이 된 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네. 펀더멘탈은. 거기서 바뀐 거는 지금 금리가 조금 더 올라서 이런 이제 그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하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저는 뭐 조금 뭐 항상 말씀드린 파도에서 이런 이제 등락은 있겠지만은 긴 그림으로서 예전에 이렇게 봤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춰야겠죠. 금리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하지만은 저는 이런 이제 전혀 펀더멘탈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뒤에 보니까 이게 박찬솔 연구원이랑 네, 뭐 커버한 종목들도 있네요. CIS. 그 보고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어 리님께서는 전기차 엔트리 레벨은 LFP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도 중장기적인 비중이 30%까지밖에 안 올라갈까요? 이 질문은 LFP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때 좋아하는 짤 중에 하나가 회사인데 뭐라도 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NC 홍진채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왔어요. 그런가요? 홍진채 회사한테 뭐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회사인데 뭐라도. 근데 NCM 배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NCM 기존에 6돌돌 하다가 그다음에 811 하다가 9반반하고 계속 니켈을 갖다 함량을 높이면서 고함량, 고용량의 배터리로 가고 있죠. 고용량 배터리로 간다는 거는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면은 코발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NCM 6돌돌보다 NCM 811 9반반이 오히려 더 싸요. 네, 코발트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코발트를 적게 쓸수록 가격이 오히려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용량 늘어나면서 가격도 다운되는 그러한 이제 양극재를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용량이 높아진다는 거는 적게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입장에서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양극재 업체들도 그 하이 망간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망간은 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니까 망간을 좀 많이 넣는 망간리치 제품들도 만들고 해서 LFP와 대항마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30%에서 뭐 40% 사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런 한국 업체가, LFP가 다 되니까 한국 양극재 업체도 한국 배터리 다 망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까지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시진 않았겠지만, 네. 어쨌든 뭐 위협 요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예. 주가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 맞습니다. 네. 주가가 좋을 때는 뭐 다 좋게 보이고 그런데 최근에 그냥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죠?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배터리 업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동차 OEM 회사들이 네. 컨솔리데이션 되는 거? 그거 아닐까? 다시 그러니까 이제 OEM 회사들이 지금의 OEM 회사들이 내는 수주가 진짜일까? 3년 후, 5년 후에? 아니면 다시 말하면은 그 자동차가 계속 다 팔릴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슬라를 좀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2천만 대를 파는 게 된다면, 네, 예. 과연 지금 뭐 포드, 폭스바겐 뭐 등등 뭐 수많은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네. 내놓은 그런 양산 계획 자체가 예. 2년, 그러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얘가 틀리든지 얘가 틀려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얘가 틀릴 가능성보다는 이들 중에서 뭐가 하나가 삐끗해가지고 그럴 상황도 오지 않을까. 그러면 얘네들이 내놨던 그런 배터리에 대한 수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너무 먼 미래이긴 하는데,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테슬라 한국인들이 15조를 들고 있다고. 15조? 한국인들의 어떡하지? 화학 개미가 15조 들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 테슬라마저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작년에 테슬라 외에는 다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진짜 한국인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근데 저도 뭐 테슬라 차의 경쟁력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그러다 대량 생산의 그 캐즘조차도 극복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OTA 너무나 이제 막강한데, 네, 저도 그래서 꽤 생각보다 큰 비중을 갖다 테슬라가 하겠지만은 우리 차 아무리 그래도 모두 다 아이폰 들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그 말로 하나로 설명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아이폰을 들고 다니진 않는다. 네. 그 말로 다 설명이 되긴 네. 하네요. 길거리 자동차가 다 모델 3면은 조금 나는 좀 다른 차 타고 싶은 생각도 조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차이만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뭐 그렇긴 하니까 뭐 하는데 아무튼 저는 늘 그런 고민이 있긴 있었어요. 아니 이게 2천만 대? 이게 돼? 뭐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전 세계에 지금 1억 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의 소비량이나 그런 거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기 공유 경제가 활발해지고 이래버리면 확 줄어버리죠. 자율주행 돼버리면 또 확 줄고. 자율주행이 만약에 된다고 네. 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 좀 하고 있어요. 네. 좀 너무 먼 미래일 수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자율주행이 완성된다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훅 다가오는데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는 잘 되는 게 뭐 테슬라의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네. 테슬라가 또 너무 잘 되면 네. 아니 그럼요. 여기 너무 힘들어져. 그럼요. 너무 네. 힘들어져. 네. 그래서 LNF 투자는 계속 하셔도 될 것 같네요. LNF에 대한 얘기는 또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네, 걸로. 예. 테슬라에 넣고 있는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넣습니다. 네. 그쵸. 네. 결국에는 이제 either way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네. 이제 이거는 좀 먼 미래인데 제가 한번 질문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푸른바다님이 전고체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네. 여기 전고체 개발은 뭐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저도 그 정도로만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IT 기업들을 한 거의 20년 동안 보면서 이제 IT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랩상에서의 기술과 이게 이제 양산에 적용됐을 때의 기술 정말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대량 생산 예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원가잖아요. 지금 이제 NCM이 잘 나가다 갑자기 LFP라는 복병이 들어간 게 원가잖아요. 전고체가 과연 이 원가를 맞출 수 있을까? NCM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늦게 채택이 되지 않을까. 자동차에서는 오히려 이제 UAM이나 이렇게 이제 가격에 불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가격 채택이 저항이 되겠지만, 네, 자동차에서는 지금 LFP가 치고 올라오는 판국인데 무슨 전고체를 자동차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까? 네. 약간 좀 그러네요. LFP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네. 전고체까지 뭐 이런. 결국은 원가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럼 일본의 도요타는 요새 뭐 하고 있어요? 토요타 최근에 이제 전기차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와서? 전고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만 하다가 네. 뭐 도요타도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조금 너무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어라고 하다가 좀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투자에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다행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들이 조금 그렇게 된 게 좀 다행인 거긴 한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못하신 말씀 있나? 마무리 뭐 해주시면. 네, 그래서 올해 2차 전지 업체들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대세 상승은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봤었던 큰 그림들, 네, 이러한 이제 큰 흐름, 뭐 결과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포인트, 2차 전지 시장을 볼 때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나는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런 얘기, 미중이 화해를 하면서 혹시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약간 계속 0점 조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봤었던 그림이 유지가 되느냐 이런 걸 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시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가는데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네.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소니 차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긴 했는데 요거는 네. 그냥 뭐 다 죄송합니다만 이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쁘게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 영상은 또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혁진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